일단 과목은 로봇공학 응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줄여서 저는 그냥 로봇공학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의 오늘은 이제 강의 계획서에 뭐 다 적혀져 있지만 제 블로그는 이제 주로 로봇이나 여러 가지 메타버스,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쭉 올려놓는 건데, 뭐 딱 완성도가 높은 자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그냥 아주 그냥 어설픈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제가 다른 학교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강의를 했던 과목들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최신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분야들도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올린 것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퍼온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뭐 잡다한 저의 프레퍼런스, 기호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많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요 C# 기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로봇공학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아마 활용을 하시면, 이제 로봇공학은 이제 첫 반이니까 뭐 딱 1강에서 이제 아직 한 줄밖에 안 써놨어요. 로봇 시대의 서막에 울린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튼 여기를 통해서 계속 강의한 내용들을 여기를 보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C#은 또 위에 아까 말씀드린 C# 자료는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서 여기는 좀 제법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로그 보는 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목록 열기를 치면은 목록들이 쭉 뜨는데 그 중에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한 7번 정도로 가게 되면은 유니티 제로부터 개인한수의 스로 설치하기 뭐 이런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 학기 저랑 함께 유니티를 기반으로 한 로봇 시뮬레이션 그거를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시 아까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수업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따로 없어요. 교재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교재는 그냥 제가 유튜브, 인터넷, 제 강의 자료 뭐 이런 위주로만 만들어내고, 참고 서류가 있다면 제가 쓴 책 살짝 그냥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네, 뭐 안 사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이 정도로 교재와 그거는 별도로 지정을 안 하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 말고 전체 그걸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없네요. 그러면 이걸 그쵸.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쉬프트 되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습 환경은 이제 유니티를 활용할 것이고요. 이 유니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블로그를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는 주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제가 또 하게 될 때랑, 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강의 자료, 공지. 근데 공지는 주로 아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주로 공지를 할 예정이지만 공식적으로도 또 여기를 활용할 것이고, 강의 자료도 그때그때 제가 여기 강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블로그, 공지,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걸 다 혼합해서 활용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주별 강의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15번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고 5주차의 대면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옐로우예요. 예. 자, 옐로우 색깔이 줌으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실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급시되지 않은 세번은 VOD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별 강의 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로봇 시대의 서막, 또 로봇의 정의, 산업의 정의, 뭐 이런 세계적인 동향, 제조 로봇, 의료 로봇, 물류, 로봇 플랫폼,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부는 주로 이렇게 로봇 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는 걸로 하면서 그러면서 살짝 중간에 2부로 로봇의 기구학 유니티 설치, C샵 기초 이런 걸 살살 넣어놨어요. 그래서 로봇의 경로계획과 C샵 기초 이렇게 쓰고 넣어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 1은 어떤 로봇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는 거고 파트 2는 유니티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봇에 관련된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실습해보는 걸로 하고 후반부로 가면서는 본격적으로 중간 시험 이후에는 이제 로봇 시뮬레이션과 유니티 기초를 좀 집중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나중에 팀 프로젝트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이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팀 프로젝트가 또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티를 어느 정도 아마 저랑 같이 쭉 잘 따라오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뭔가를 만들어보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주별 계획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로봇이란 무엇이냐? 뭐 정의부터 해가지고 뭐 로봇의 분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로봇을 처음 시작하는 강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원래 다음 주에 유니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치하는 법을 같이 해보는 것까지를 이번 주 첫 주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로봇이란 무엇이냐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리적인 객체예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가 인간의 몸과 같이 어떤 기계로 이루어진 어떤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힘이 관여를 되고 있고 운동과 힘을 통해서 본인이 움직이고 힘을 느끼고 운동을 하는 기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로봇은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같은 센서들을 이용해서 물체에 대한 환경 인식 기술 같은 걸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요즘에 인공지능 이런 것도 기술을 못 보면 알겠지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든가 또는 사람의 명령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든가 하는 인간의 소통 능력 이 세 가지를 갖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더 넓은 범위의 로봇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드론, 청소 로봇 이런 것들 로봇이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은 없지만 물리적인 객체로서 운동과 힘을 갖고 있고 환경과 물체에 대한 인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로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로봇이 움직이고 이동을 하려면 액추에이터라는 게 필요한데 액추에이터는 로봇에게 운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종의 인간의 근육에 해당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물체를 인식하려면 센서가 필요한데 센서로서는 카메라 또는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해서 이제 3D 공간을 인식하는 카메라, 라이더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 IM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쓰러지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귀에는 이렇게 청소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듯이 이런 관성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제어, 그리고 인식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로직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 로봇 기술의 실체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는 조금 더 관련 자료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만 해놓고 있습니다. 형태적인 분류, 이것도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게 좋은데 뭐 이것도 내가 나중에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이 용어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는 로봇 하면은 암을 갖고 있어요. 로봇 팔이죠. 그래서 그걸 머니플레이터라고 하는데 머니플레이터의 구조도 뭐 직교, 원통, 수직다관절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직교는 그냥 XY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원통은 이제 주로 실린드리컬 좌표계라고 해서 원통형 좌표계를 활용한다든가 수직다관절형은 이제 우리 인간의 팔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수직다관절 암이라고 합니다. 이동 로봇은 우리가 많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빙 로봇들이 주로 이동 로봇인데요. 그런 경우는 평평한 바닥에서는 휠 구동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터레인, 아주 험지 같은 거를 이동할 때는 사족보행이나 이족보행을 하게 되죠.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형태를 가진 이제 이족보행 로봇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로봇의 가장 궁극적인 모양이 되겠죠.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런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은 실험실 레벨에서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실용적인 레벨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로봇들이 다가오는 시대는 글쎄요, 뭐 한 50년 뒤? 짧게는 한 30년 뒤에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아이로봇과 같은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시대에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미래학자의 전망에 따라서 그것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로봇이 생활로 들어오는 시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지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도 로봇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나 또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보는 로봇은 그 뭐라 그러죠? 쇼케이스, 보여주기 위한 형태에서는 잘 동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백덤볼링, 파쿠르 뭐 이런 동작들은 정확하게 그 세팅을 한 환경에서 몇 번의 시도 끝에 한번 성공한 장면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랑 생활하면서 그러한 로봇들이 아무 오동작 없이 하려면은 좀 더 인공지능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그러한 지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드론, 자율주행차, 자율선박, 해양 로봇 이런 것들도 잠수정 로봇 이런 것들도 로봇이냐? 로봇이라는 말을 안 쓰기도 해요. 네, 드론, 무인 잠수정, 무인 선박, 그렇죠? 뭐 또 우리 요즘에는 뭐 무인 탱크 이런 것도 이제 전장에 쓰이는 엄밀히 말하면 로봇입니다. 그렇죠? 왜요? 제가 이 로봇의 정의에 몸체를 갖고 있고 힘과 운동이라는 실제 세계에서 작동을 한다는 조건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센서와 각종 이런 장비를 가지고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인간과 함께 소통하면서 명령에 따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형태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 않고 인간의 팔이라든가 다리 같은 모양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로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론을 비행 로봇, 자율주행차를 그냥 로봇카, 자율선박은 로봇쉽, 심해 로봇은 언더워터 로봇, 이런 식으로 로봇을 다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로봇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다 로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용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용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인데요. 생산자동화 로봇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 보면 BMW, 벤츠,
뭐 이런데 볼보 이런 생산 라인들 다 요즘 공개돼 있어요. 드라마 보시면 로봇들이 막 용접하고 조립하고 문짝 붙이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용 로봇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생산 공정 가보시면 다 로봇들에 의해서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그 공장에 못 들어가 보지만 이미 공장의 생산 자동화 라인에는 로봇들이 이미 쫙 퍼져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그 로봇들이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공장을 벗어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물류 현장, 뭐 지금 쿠팡, 택배 서비스 이런 데에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박스 같은 거 처리하는데 다 로봇들이 쓰이고 있고, 뭐 그쵸, 뭐 약종 서비스 현장, 뭐 의료, 병원, 수술, 국방, 해양, 네, 청소, 안내, 서빙 각종 분야로 그 용도는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의 형태적 분류, 용도적 분류는 이 정도의 용어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키워드로 로봇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제 나름대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준은 아니지만 제 블로그에도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로봇 쪽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과제를 통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정리해서 여기에 또 역시 목록을 보시면 네 여기 보면은 로봇 전망 여러 가지 로봇 자율주행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로봇의 글쎄요 로봇공학 응용 여기를 한번 볼까요? 로봇공학 응용 해가지고 여러분들 과목에 따라서 로봇의 미래상을 보고 관련된 유튜브 3개 이상 찾아보기 이랬는데 아직은 또 과제 아닙니다. 그냥 제가 블로그에 써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분야별로 로봇이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나름대로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휴머노이드 그죠? 군사형 자율주행차 뭐 영어 미국에서는 셀프 드라이빙 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언맨드 비이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체 보강 로봇 쭉 보여주고 뭐 등등등 해서 여기다가 나름대로 로봇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쭉 보면은 산업용 로봇 이렇게 치면 아까 제가 산업용 로봇의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유튜브에 특히 제가 유튜브에서 요 영상을 보고요. 이거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평생 로봇만 한 사람이라서 이걸 딱 보면은 이제는 너무나 학생들한테 꼭 굳이 현장 방문을 안 해도 현장 견학을 안 해도 유튜브 시대가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그쵸 얼마나 로봇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기초 이해가 좀 적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막 이런 하는데 저는 감동이 와요. 왜요?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보거든요. 그걸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이게 몇 분짜리 비디오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쫙 적어놓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35초의 아크 용접 장면. 여러분들은 저게 불꽃이 팍 튀면 제 모양 모르겠지만 그건 아크 용접이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크 용접 장면, 또 핸들링 장면, 스팟 용접은 또 스팟 용접은 아크 용접은 좀 틀려요. 전기 용접을 점용접이라고 해서 탁 물려주면서 그 부분을 딱 누른 부분만 용접이 되는 거예요. 점으로. 그러니까 보면 스팟 용접은 딱딱딱딱 몇 군데 찍으면 막 리베팅처럼 거기가 볼트너트 체결되는 것처럼 거기가 딱딱 붙어주는 걸 스팟 용접이라 하고 아크 용접은 이제 쭉 그냥 이렇게 철을 녹여서 쭉 발라주는 걸 아크 용접이라고 하죠. 그런 거 차문 조립 장면, 지그 고정 제 나름대로 실링 장면 이러면 쫙 뭐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짜서 뭔가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한다든가 뭐 유리를 붙여주는 접착제를 뭐 실링해주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쭉 적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그 작업들을 다 로봇이 하는구나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걸 적어놨고, 아직은 좀 완벽하지가 않아서 뭐 아까 로봇의 유형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로봇의 유형도 뭐 나름대로 여기 보면은 머니플레이터, 그렇죠. 레그드 모바일 로봇 그러면 이제 그 이족 보행하는 사족 보행하는 로봇이죠. 필드 모바일 로봇 그러면 이제 휠 구동하는 로봇이고, 뭐 이렇게 해서 드론, AUV 그러면 언더워터 로봇이죠. 오토모티브 언더워터 비클이 약자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또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링크만 알려주면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로봇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보는 게 훨씬 더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들을 쭉쭉쭉 걸어놔서 로봇의 유형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코너도 계속 완벽하게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로봇의 응용 그러면 또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응용 분야를 뭐 쭉 적어놓으면서 예전에 한 거라서 제가 하면서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건 아마도 계단을 타는 로봇을 개발한 것 같아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계단을 걷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거 휠체어가 아니라 청소 로봇이죠. 청소 로봇도 계단을 만나면 끝나잖아요. 그냥 바닥만 청소하잖아요. 근데 계단을 타는 로봇을 누가 개발했다고 유튜브 제가 올린 거랑 또 쿠카 로봇이라고 독일 로봇인데 중국에 인수됐는데요. 쿠카 로봇의 영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좋은 영상들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해놨고 뭐 등등등 하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에 관련된 기하학이나 물리학을 배우려면은 기구학 해석학, 동력학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머리 아주 아파요. 아주 여러분들 말랑말랑할 때 공부를 해도 이제 이거는 사실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이거 언제 공부해요. 그래서 건너뛰려고는 하는데 조금만 아주 그냥 기초, 아주 센 기초는 이제 또 간단하게 그냥 사인 컴사인 써가지고 두 개의 암이 있을 때 엔드포인트의 위치가 각 관절의 각도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 XY 좌표계를 계산할 수 있나 뭐 이 정도는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게 간단하게 있어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육자유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머리가 기절을 해요. 육자유도로 넘어가면 이제 관절이 6개가 붙고 그 엔드포인트의 공간상의 위치와 방향에 맞춰서 6개의 관절 각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거는 다 그냥 이제는 수학적으로는 다 풀린 문제고 그거를 다 공장에서 로봇을 만들 때 그 공식에 입각해가지고 각 각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인버스 키네티스 돌리고 뭐 그거 계산하는 방법 유튜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다 대학에서 로봇공학 뭐 이런 과목을 통해서 기하학이나 이 동력학을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자기가 잘난 척을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아는 거를 유튜브로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내가 이 로봇 동력학은 나만큼 설명 잘하는 사람 없다 해가지고 쫙 또 영상 하나 찍고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그런 게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쉽게 했지?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로봇 역학도 금방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그런 영상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제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로봇에 관련된 기초기술들은 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뭐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로봇공학 응용 시간에서는 맛배기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술들을 알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만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갑자기 제가 이제 유니티를 꺼냈어요. 여러분들은 유니티를 지금부터 합시다. 이제 제 블로그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야기 아닙니까? 점점 세상은 발전을 해서 이런 요즘 가상현실 또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잊어버렸어요. 네, 무슨 현실이라고 그러죠? AR. 네, 아무튼 그러한 기술들이 대부분 이런 컴퓨터의 가상현실 기술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로봇이 꼭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충분히 로봇을 활용하고 예측할 수가 있구나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거 로봇도 없고 실습실도 있다면 막 여러분들에게 로봇을 프로그래밍해서 로봇을 돌려보고 뭐 실습해보고 하면은 뭐 로봇을 개발을 안 하더라도 있는 로봇을 활용하면서 로봇공학을 응용하는 사례를 하면 제일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실습 실험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 학교의 사정이 그렇다고 하여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의 뭐 유튜브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는 것만으로 하기도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유니티를 써야 되겠다. 유니티를 써서 로봇공학 사례를 살펴보면 어떨까? 그러면 비록 유니티도 이게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정상적인 레벨까지 가면은 고 수준의 프로그래밍까지 가면은 뭐 굉장히 갈 길이 멀죠. 근데 저와 함께 첫 발을 디디면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블로그 자료도 아직 완성은 덜 됐지만 블로그 자료를 틈틈이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키워드를 넣은 자료들을 보완을 해 보시고요. 로봇 기술 이건 이제 로봇에 들어간 이제 내재된 기술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봇 기술을 알려면은 그건 개발자 입장입니다. 사용자 입장보다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로봇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인생 뭐 앞으로 60년 여러분들은 한 60년 남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30년 남았는데 60년 동안에 내가 천천히 공부해가면서 내가 이쪽에 대해 전문가가 되겠다 마음 먹으면 뭐 공부할 자료들은 넘쳐나고 또 자기가 집중력 있게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분야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한 발 한 발 자기 레벨을 올려 나간다 그러면 어느 분야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로봇공학 응용을 들으면서 로봇이 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맛보는 수업이긴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길을 찾았다. 나 이쪽으로 한번 전진해 보려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펼쳐진 이 기술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로봇공학은 30년 전부터 이 기구학과 동력학을 기반으로 한 책들은 무지하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 책을 딱 펼쳐보면은 그냥 수학적인 공식, 수식만 주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건너뛰셔도 돼요. 왜요? 다 풀렸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뭐 이미 남들이 다 풀어놓은 걸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얻어다가 돌려버리면 다 돌아가요. 그건 끝난 이야기. 경로계획 이 부분도 거의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도 처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경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부산을 가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랬듯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 경로를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경로계획 분야라고 하고 물체인식 분야, 컴퓨터 비전 분야예요. 대부분의 물체인식은 카메라, 눈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바라본 영상이 뭐야 하는 것을 해석하는 기술인데 이 분야에 대한 분야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이 다룹니다. 위치인식, 위치인식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많이 쓰고 운전을 하지만 지금 GPS를 기반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하지만 로봇은
지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걸 슬램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를 알아야 지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있고 지도를 모르면 지도를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에 쓰고 있는 청소 로봇들은 안에서 레이더 센서가 있어가지고 집안을 스캔을 뜨면은 공간을 그려나가요. 공간을 그려나가면 내가 어디 있지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거실에 있는지 안방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이미 집안에 있는 그 평면 구조를 처음에 스캔을 떠가지고 기억을 했다가 자기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대부분 실내 측위 기술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청소 로봇, 서빙 로봇, 배달 로봇 이런 것들은 전부 슬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 인식을 하게 되죠. 운동 제어, 컨트롤 분야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아무튼 복잡한 로봇을 어떻게 운동을 제어하고 힘을 제어하느냐. 특히 이제 단순한 그냥 고정 로봇은 이제 운동 제어 문제가 다 끝났어요. 어떤 분야가 제어에서 아직도 안 풀린 분야이냐면 족보행, 우리 2다리로 걷는 거, 4다리로 걷는 거. 여러분 영상을 보면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우리는 뭐 웬만한 뭐 이런 터레인, 이런 험지 같은 거 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봇은 뭐 아직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뭐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의 운동 제어 이런 기술들이죠. 보행 제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 제어 분야, 파지 제어. 파지 제어만 하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칫솔질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해보지만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손동작을 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로봇이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껏 어떤 도구를 잡고 핸들링 해주는 그런 기술도 아직은 로봇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술인 것이죠. 컴플라이언스 제어 마찬가지죠. 컴플라이언스는 서로 힘을 느끼면서 적당하게 힘을 하는 건데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할 수 없는 것은 컴플라이언스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얻어맞으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악수한다든가 같이 협동 로봇을 해서 같이 물건을 든다든가 할 때 서로 상대방 힘을 느껴가면서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컴플라이언스 제어라고 하죠. 동작 제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백덤블링, 파쿠르 뭐 이런 것들을 체조 선수가 막 하는 거, 이런 몸 동작도 로봇이 잘 안 되는 분야이죠. 뭐 이런 기술들이 계속 좀 각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과목에 대한 소개, 로봇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일단 한번 훑어봤습니다.